보유세가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은 공포에 질렸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소란을 틈타 강남의 핵심 매물을 평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집값이 폭락하기만을 기다리며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께 단언합니다.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세금 무서워서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더 큰 수익을 위해 자산을 재편성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우리는 시장의 껍데기가 아닌 날 것의 본질을 다룰 것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보다 25억짜리 초고가 주택이 왜 지금 더 합리적인 선택지인지 그 충격적인 역설을 증명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공유 그리고 좋아요로 이 정보의 흐름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영상 후반에 공개할 마진 5% 전략은 여러분이 하락장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7년차 실전 투자자의 차갑고도 명확한 시선에 끝까지 채널 고정하십시오. 지금부터 대한민국 부동산의 판도를 바꿀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강남이 비싸다는 편견부터 버리십시오. 지금은 오히려 강남이 가성비입니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 현금을 확보하려는 자산가들이 매물을 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시장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하지만 현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10억 원짜리 집을 보러 가면 집주인들이 기세등등하게 11억이나 12억을 부르며 배짱을 부리는 광경을 흔히 봅니다. 반면에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입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진 집주인들이 호가를 23억 원까지 낮추며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보유세와 종부세의 압박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2026년 1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실거래 데이터만 봐도 이 흐름이 증명됩니다. 최고가 대비 수억 원이 조정된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무너지는 신호가 아니라 상급지로 진입하려는 이들에게 열린 기회의 창입니다. 대출 규제로 묶여있는 어설픈 중저가 단지들에 매달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남들이 모두 쳐다보는 곳에는 더 이상 먹을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해서 지레 포기했던 그곳에 진짜 노다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금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투자자들에게 지금의 강남은 역대급 세일을 진행 중인 백화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은 평생 강남이라는 요새에 들어갈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지는 이들의 물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낚아챌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격이 폭등했을 때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싸게 살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세금 걱정만 하며 뒷걸음질 치는 것은 자산 증식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진짜 위기는 강남의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남들이 부르는 호가만 바라보며 소중한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자산가는 위기 속에서 저평가된 가치를 찾아내고 대중은 공포 속에서 소중한 기회를 발로 걷어찹니다. 강남이 가성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격급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남이 이렇게 일시적인 조정을 보일 때 오히려 무섭게 호가를 올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갭 메우기 현상인데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외곽 지역이 뜨겁다는 소식에 마음이 급해지셨습니까? 지금 당장 뛰어들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은 공포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차갑게 시장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외주타기인지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진정한 가치의 발견이 아니라 상급지 가격 폭등에 따른 단순한 갭 메우기일 뿐입니다. 과거 서초구와 관악구의 가격 차이는 보통 10억 원 안팎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격차가 20억 원까지 벌어지며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서초구를 살 수 없다는 좌절감이 관악구는 아직 싸다는 착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아무런 입지적 변화가 없는 지역의 호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마치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중심부에서 시작된 파동이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파동의 끝자락에서 집을 사는 것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하급지는 오를 때 가장 늦게 반응하고 떨어질 때는 가장 먼저, 가장 깊게 파이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외곽 지역에서 보고 있는 불장은 상급지 집주인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기 위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15억 원 이하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자 월세 부담을 피하려고 떠밀리듯 매매로 돌아선 실수요자들이 가격을 받치고 있지만, 이는 모래성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입지의 본질을 망각한 채 외곽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상급지로 향하는 사다리를 영영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은 철저하게 비교의 경제입니다. 상급지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지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이성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위험한 행동은 바로 남들 다 하는 추격 매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실거래가보다 수억 원씩 높게 부르는 호가에 속아 덜컥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산 처분 계획을 성공시켜주는 소모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손실에 대한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을 선택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자학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장 상승하는 그래프에 환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왜 부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정리하면서도 서울 중심권을 떠나지 않는지, 그들이 아파트라는 틀을 깨고 선택한 진짜 대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보유세 폭탄 속에서도 여유를 부리는 이들은 이미 아파트라는 한정된 자산을 넘어 새로운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세금의 파도를 넘어서며 수익률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영미한 이동을 시작했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금이 무서워 집을 판다는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이유는 수익의 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강남의 수십억대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이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산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의 계산기는 대중의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게 돌아갑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80억 원에 쥐고 있으면서 매년 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감당하는 것보다 이를 과감히 정리하고 20억 원대 꼬마 빌딩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의 규모를 줄인 것 같지만 실상은 세금이라는 독배를 피하면서 임대 수익이라는 실익을 챙기는 영리한 회피 전략입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아파트를 팔았다고 말하기는 자존심 상해도 이제 건물주가 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사회적 지위와 실속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심리적 요인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2026년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익 구조를 보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파트는 보유세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어렵지만 상업용 빌딩은 관리비나 임대료 조정을 통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남 주변부의 소형 빌딩 수익률이 아파트 보유 비용을 압도하면서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한 채보다 똘똘한 빌딩 하나가 낫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시세 차익에만 목매지 않고 세금을 내고도 내 주머니에 얼마가 남느냐는 실질 수익률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산 이동은 결국 아파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초고가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시장의 붕괴가 아니라 자산의 성격이 바뀌는 과정일 뿐입니다.
세금 때문에 집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자산으로 갈아타기 위한 전략적 후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이 세금 고지서를 보고 한숨을 쉴 때 부자들은 이미 빌딩 숲에서 새로운 수익 지도를 그리며 다음 세대를 위한 부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이 아파트를 떠나 빌딩으로 향할 때 남겨진 아파트 시장의 허리는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특히 15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의 어정쩡한 구간에 낀 아파트들은 지금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기묘한 정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구간의 아파트들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과 그 속에 숨겨진 의외의 기회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시야는 한 단계 더 넓어질 것입니다. 시장의 허리라고 불리는 15억에서 25억 사이의 구간은 지금 매우 고요합니다.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이죠. 누군가는 이 침묵을 하락의 전조라고 보지만 통찰력 있는 투자자는 여기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거대한 틈새를 찾아냅니다. 지금 이 구간이 멈춰선 진짜 이유는 대출 규제 때문이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억 원이 급등해버린 가격에 대한 매수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작년 말 12억이었던 아파트가 갑자기 15억을 넘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선뜻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망설여지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항 심리가 시장을 일시적인 정체 상태로 몰아넣었을 뿐 입지의 가치가 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대중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강서구 등촌동이나 가양동처럼 7억에서 8억 원대 매물이 포진한 곳으로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당장 대출이 가능하고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라는 점이 대중을 유혹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 뛰어드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성동구의 15억에서 16억 원대 아파트 단지들은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매물을 하나둘 늘려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이 고요한 정체기가 바로 여러분이 협상 테이블에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군중이 몰리는 곳에서는 집주인이 왕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비싸라고 외면하는 한강벨트의 주요 입지들은 지금이 가격을 깎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버티던 집주인들도 거래가 뜸해지면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때를 노려 과감하게 협상에 나선다면 기대 이상의 가격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외곽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핵심지의 침묵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대범함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전 가격으로 내려올 것이라 믿으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치솟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강력하게 떠받치고 월세 가속화로 인해 주거비용 자체가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핵심 입지의 가격이 다시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정체기는 상급지로 진입하려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비상구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매물을 고를 때 실거래가와 집주인의 호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완벽하게 해결해줄 투자 고수만의 절대 원칙이 존재합니다. 최고의 단지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비슷한 입지의 아파트 5개를 늘어놓고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매물을 낚아채는 것이 바로 합리적 포식자의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어떤 아파트가 1등인지를 찾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하지만 1등 아파트에 갔을 때 매물이 없거나 호가가 터무니없이 높다면 여러분은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시장의 구경꾼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제안하는 마진 5% 법칙을 여러분의 투자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기준은 단순하지만 결과는 강력합니다. 최근 1월과 2월의 실거래가 대비 현재의 호가가 5% 이내라면 그것은 하락장에서도 충분한 방어력을 갖춘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부동산은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타이밍과 심리의 게임입니다. 실거래가 10억이었던 집이 갑자기 11억 5천으로 뛰어올랐다면 그것은 시세가 아니라
누군가의 탐욕이 반영된 숫자에 불과합니다. 탐욕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추격 매수는 자산을 고점에 고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반대로 실거래가와 차이가 거의 없거나 5% 이내의 마진을 유지하는 매물이 있다면 그것은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튼튼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아파트 브랜드나 순위에 집착하다가 정작 내 자산을 불려줄 알짜배기 매물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포식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숫자를 분석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매물만을 사냥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매수하십시오.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적정한 마진 안에서 매물을 확보하고 혹시 모를 하락장이 온다면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발판으로 삼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남들이 부르는 호가에 등 떠밀려 결국 가장 비싼 가격에 쓰레기를 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대출 규제 때문에 발이 묶여 숨이 막히십니까? 그렇다면 시야를 서울 밖으로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서울의 핵심 인프라를 그대로 흡수하며 무섭게 성장하는 경기권의 방어구역들이 존재합니다. 서울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시야를 넓히면 답이 보입니다. 자본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경기도의 핵심 입지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필승의 카드라고 확신합니다. 대출 규제가 서울의 문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동탄과 구리, 그리고 안양은 그 반사 이익을 온전히 누리는 중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의 압박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한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동탄의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GTX A 노선이 가져온 시간의 혁신은 강남과의 심리적 거리를 완전히 허물어버렸습니다. 단순한 배후 도시를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거대 경제권으로 진화하는 동탄의 위상을 저평가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안양과 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검증된 인프라가 가격을 지탱합니다. 서울의 주거 수요가 밀려오는 길목에 위치한 이들 지역은 하락장에서도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연한 풍선 효과를 기대하며 무리하게 연고도 없는 외곽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이들 핵심 지역에 대장주 매물을 선점하는 것이 훨씬 영리한 투자입니다. 서울의 가격이 부담스러워 뒷걸음질 치는 대중과 달리 합리적인 투자자는 서울의 인프라를 공유하면서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이들 지역에서 자산의 안전판을 마련합니다. 지금 이 기차를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 이들 지역도 서울의 가격을 추격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조차 사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후회하는 이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영토 확장은 멈추지 않으며 오늘의 경기도 요충지는 결국 내일의 준서울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본의 한계를 탓하며 멈춰서 있는 동안 시장은 결코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으며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보입니다. 자본의 한계를 탓하며 멈춰서 있는 동안 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들 지역의 알짜 매물을 샅샅이 뒤져 여러분만의 안전자산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에 입성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빠져있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자산을 불려나가는 실행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맞추려는 그 덧없는 노력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문가들조차 예측하기 힘든 시장의 향방을 쫓기보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입지를 사더라도 결국 불안감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측은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오직 대응할 뿐입니다. 시장 상승과 하락의 파동을 매번 맞추려는 그 부질없는 노력이 오히려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17년차 베테랑 투자자인 송이구 작가가 대중의 질문 앞에 저는 모릅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하는 이유를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시장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이며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겠다는 철저한 준비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두고 도박을 하는 것보다 현관 앞에 튼튼한 장화와 우산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어른스러운 처세라는 뜻입니다. 가격이 몇 퍼센트 오를지 내릴지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여러분의 자금 조달 계획과 감당 가능한 대출 상환 능력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점검하십시오. 준비가 끝난 진짜 투자자는 하락장이 오면 더 상급지로 이동하는 인생 최고의 찬스로 삼고 상승장이 오면 쌓아온 자산 증식의 열매를 조용히 수확합니다. 반면에 남들이 떠드는 어설픈 예측에만 목을 매는 이는 정작 천재일우의 기회가 눈앞에 찾아와도 공포와 의심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누가 더 끝까지 살아남느냐를 겨루는 인내심의 대결이며 그 인내심의 근원은 오직 견고한 자산 구조와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자칭 전문가라는 이들의 달콤한 말장난이나 화려한 그래프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입지의 본질과 여러분의 자산 체력을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십시오. 시장은 결코 여러분의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으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어떤 호재나 정책의 변화도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독배로 다가올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산 가치의 시계는 쉼없이 흐르고 있고 평범한 이들에게 허락된 기회의 문은 소리 없이 닫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내일 당장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낼 만큼 단단합니까? 아니면 단순히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자는 시장을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현금 흐름을 지배하고 기회를 포착했을 때 단호하게 도장을 찍는 실천가입니다. 그 마지막 확신을 위해 우리는 이제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고 냉정한 결론을 내릴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은 숫자가 아닙니다. 심리와 입지의 싸움이죠. 세금이라는 일시적인 파도에 휩쓸려 내 집 마련의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6개월은 시장의 잔혹한 청산기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중은 공포에 질려 시장에서 도태되겠지만 날카로운 통찰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부의 계층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강남의 역설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기도 핵심지의 방어력을 믿는 자만이 이 혼란의 끝에서 미소 짓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포식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자산 처분을 돕는 소모품으로 남으시겠습니까? 결국 결단하고 도장을 찍는 실천가만이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전략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낼 견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의 변화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재건축 시장의 숨겨진 함정과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심도 있게 파헤칠 예정이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주관적인 분석에 기반한 투자 참고용일 뿐이며 모든 투자 결정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실행력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기회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